1953년 8월 6일 나는 간첩이었다. 그가 남긴 자백의 정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1953년 8월 6일 북한에서 한 명의 유명한 시인이 미국 스파이 혐의로 총살당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미군 기밀 문서에 따르면 이 시인이 정말로 미국 스파이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과연 누가 누구를 이용한 걸까요? 북한이 믿고 있던 남로당 핵심 인물이 실제로는 미국의 이중 스파이였던 건 아닐까요? 지금부터 월북 시인 이마의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마, 본명 이민식. 1908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보성고고에서 작가 이상과 동급생이었을 정도로 당시 엘리트 교육을 받았죠. 하지만 그는 기존 체제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문학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1927년부터 본격적인 문단 활동을 시작한 이마는 단순한 시인이 아니었습니다. 영화배우로도 활동했고 심지어 조선의 루돌프 발렌티노라고 불릴 정도로 수려한 외모를 자랑했어요. 1929년 김유영 감독의 영화 홍가에 주연으로 출연하기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마는 처음에는 임다다라는 필명으로 다다이즘 성향을 보였어요. 다다이즘은 서구의 전위예술운동인데 이미 이 시기부터 그가 서구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1929년 이마는 시 우리 오빠와 화로, 내거리의 순위 등을 발표하면서 경향파 시인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경향파란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문학운동이었죠. 그는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동맹, 즉 카프의 핵심 멤버가 되었고 나중에는 서기장까지 역임했습니다. 1930년 일본 유학을 다녀온 후 이마는 더욱 급진적으로 변했어요.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한 이식문학론을 내세우며 좌파 문학계의 이론가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과연 그의 사회주의 신념이 진짜였을까요? 일제강점기 말기, 이마는 흥미로운 행동을 보입니다. 총독부의 회유와 전향 권고를 거부하면서도 황군 위문작가단에는 참여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친일 행위였지만 그 정도가 약했다고 평가되죠. 마치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 이마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했다가 박헌영이 나타나자 바로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 뛰어들었어요. 이때부터 그는 박헌영의 열렬한 추종자가 되었죠. 주목할 점은 이마의 개인사입니다. 첫 번째 부인 이귀래와 사이에 딸 이메란을 두었지만 1935년 이혼했고 1936년 소설가 지아령과 재혼했어요. 그런데 1947년 지아령과 함께 월북을 결정합니다. 왜 월북했을까요? 당시 미군정의 탄압이 심해졌다는 게 공식적인 이유였어요. 하지만 최근 공개된 자료를 보면 다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월북 후 이마는 북한 문화계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1948년 남북협상에 참여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에도 참여했어요. 그는 작곡가 김순남과 함께 인민항쟁가를 만들어 인민군과 빨치산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로 만들었죠. 하지만 한국전쟁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이마는 1951년 너 어느 곳에 있느냐라는 시를 썼어요. 남한에 있는 딸 이메란을 그리워하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북한 당국은 이 시를 문제 삼았습니다. 영웅적 투쟁에 걸기한 우리 후방 인민들을 모욕하고 패배주의적 감정과 투항주의 사상을 설교했다고 비판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마를 숙청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2001년 9월 충격적인 문서가 공개됩니다. 당시 미군 정보장교였던 조지 실리 소령의 보고서였어요. 이 문서에 따르면 이마가 미군 방첩대 CIC의 요원으로 분류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존에는 이강국이 김수임을 통해 남한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미군 대령 존 벨 베어드가 김수임과 연결된 이강국을 통해 북한 정보를 수집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마도 이 네트워크의 일원이었던 걸까요? 월북한 남로당 인사들이 실제로는 미국의 이중 스파이였던 건 아닐까요?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끝나가던 1953년 8월 6일 이마는 동료들과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박헌영, 이강국, 이승엽 등 남로당 핵심 인물들이 일제히 미제간첩 혐의로 붙잡힌 거예요. 재판은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결과는 사형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총사령에 처해졌어요. 김일성은 남로당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겨요. 북한이 그들을 미제간첩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들이 미국과 연결되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정치적 숙청이었을까요? 이마가 처형될 당시 그의 두 번째 부인 지아련은 중국 만주에 피난가 있었어요. 한국 전쟁 때문에 잠시 피해 있었던 거죠.
그런데 1953년 남편이 간첩 혐의로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완전히 실성해버렸대요. 시신도 찾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우라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한편 남한에 있던 첫 번째 부인과의 딸 이메라는 아버지의 죽음조차 제대로 알 수 없었겠죠. 그렇다면 이마는 정말 미국 스파이였을까요?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 흥미로운 가능성들이 보여요. 첫째, 이마는 일제강점기부터 서구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다이즘부터 시작해서 마르크스주의까지 외국의 최신 이론을 빠르게 수용하는 능력이 뛰어났죠. 둘째, 해방 후 그의 행동을 보면 매우 기민했어요. 여운형에서 박헌형으로 상황에 따라 빠르게 입장을 바꿨거든요. 셋째, 월북 후에도 그는 북한 체제에 완전히 순응하지 않았어요. 딸을 그리워하는 시를 쓴 것만 봐도 그래요. 넷째, 미군 기밀문서에 그의 이름이 나온다는 건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반대 증거도 있어요. 이마는 일제강점기부터 일관되게 항해 활동을 했고 카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만약 미국 스파이였다면 이런 활동을 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다면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봤어요. 이마가 처음부터 미국 스파이였던 건 아니라 월북 후에 모종의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한국 전쟁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급변했고 그 과정에서 복잡한 정보전이 벌어졌을 거예요. 아니면 이마 본인은 모르는 사이에 이용당했을 수도 있어요. 이강국이나 다른 인물들의 네트워크에 연루되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북한이 남로당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미국과 연결시켰을 수도 있어요. 김일성 입장에서는 박헌영 계열을 완전히 없애야 했으니까요. 이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이데올로기의 시대에는 개인의 신념과 생존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거예요. 이마는 문학가였지만 정치적 격변기를 살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선택을 해야 했어요. 둘째, 분단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첩보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학가라도 예외가 아니었죠. 셋째, 역사의 진실은 시간이 지나야 밝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2001년에야 미군 기밀문서가 공개되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제기된 것처럼요. 이마는 단순히 정치적 희생자가 아니라 한국 근대문학사의 중요한 인물이기도 해요. 그의 작품들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혼란기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너 어느 곳에 있느냐 같은 작품은 분단의 아픔을 노래한 대표작이죠. 이념을 떠나서 인간적인 그리움을 표현한 거예요. 일본 소설가 마스모토 세이초가 1964년 북의 시인 이마라는 작품을 쓴 것도 그의 삶이 가진 문학적 의미 때문일 거예요. 1987년 한국에도 번역되어 소개되었죠. 지금까지 이마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여전히 많은 부분이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과연 그가 정말 미국 스파이였을까요? 아니면 북한의 정치적 숙청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걸까요?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에 진실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완전한 진실을 알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도 새로운 자료가 발굴될 가능성은 있죠. 이마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한국 근현대사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이데올로기의 시대, 분단의 현실, 정보전의 실상 등 우리 역사의 어두운 면들이 모두 담겨 있어요. 이마가 정말 미국 스파이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억울한 희생자였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